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 차진규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상속이란 말을 아시나요?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이라 함은 누군가가 사망을 함으로써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물려받는 것을 칭할 때 상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상속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 이 피상속인인 즉 사망자가 부채를 남겨주고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그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나 아니면 자손들이 이 빚을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잘못하게 되면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이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및 실종, 선고 등으로 인하여서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이러한 상속이 발생하여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상속인은 연대하여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과 같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도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되지만 증여는 상호간의 이 증여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적인 측면에서도 상속은 기본 공제가 한 5억 정도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총 10억까지는 상속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는 배우자 공제가 6억으로 상속보다 1억 정도 크지만 자녀 공제는 성년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쩌면 상속이 증여보다 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상속세에 대한 그 계산 구조를 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계산 구조는 총 상속 재산 가액 있습니다. 거기에 본래 상속 재산도 있고 관주 상속 재산도 있고 추정 상속 재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이액을 빼주고 공과금 및 장래 비용도 또한 빼주고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재산은 더함으로 인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을 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게 되면 할증 30%를 가미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면 신고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 거기에다가 신고 납부 불성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산세를 추가를 해서 총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연부, 연납, 물납, 자진납부 세액 등을 차감을 하면 고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니까 좀 복잡한 모습도 좀 보입니다. 이 계산 구조를 보게 되면 좀 더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속 재산은 본래의 상속 재산, 간주 상속 재산, 추종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본래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즉 사망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추정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있는데 이러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간조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어, 즉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자산 처분이나 부담 채무가 그 상속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간주 상속 재산은 재산 처분 금액 및 부담 채무 등 용도가 불분명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과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이익 등도 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비과세 재산은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단체에 유증을 한 재산과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 분묘에 속한 그 묘토, 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과세를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그 공과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과금 부분은 이 공과금을 차감을 해주게 되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유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장례 비용도 차감을 해줍니다. 장례 비용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직접 비용으로 차감을 해주고요. 납골시설 사용 비용도 최고 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확인되거나 채무부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사전 증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이게 플러스를 시키는데요. 왜냐하면 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망 전에 이게 사전에 증여를 원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전 그 사망 전 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그 재산 가액과 또한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 재산 가액에 더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미리미리 한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해야지 10년 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에 이렇게 전산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잘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다 이렇게 추적 조사가 되게 됩니다. 상속 공제 부분은 그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속 공제 보시면은 이제 기초 공제가 2억 원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 공제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제 내용이 있습니다. 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녀 공제는 1인당 3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는 500만 원에서 20세까지의 자녀 연수, 연로자 공제는 1인당 3천만 원, 장애자 공제는 500만 원에서 75세까지의 자녀 연수를 이렇게 해서 인적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 이렇게 해서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그 상속 공제 생각할 적에 10억을 얘기할 적에는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가 한 5억 원에다가 이러이러 귀찮게 뭐 하지 말고 일괄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5억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는 상속세를 안 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상속 공제를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상속 공제도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이 기업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한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면 200억, 20년 이상이면 300억, 3년 이상이면 500억 한도로서 이렇게 그 전액 그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업을 제대로 승계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업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영농 상속 공제는 뭐 농사 짓는 경우에 그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손실 공제도 있고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종류의 상속 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또한 이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통상 그냥 편히 생각하면 한 10억까지는 내가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10억이 넘었으면 그러면은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컨설팅 받아가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상속세율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과세 표준이니까 공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겁니다. 그래서 1억 이하란 얘기는 뭐 11억 이하라고 보면 되겠죠. 한 10억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공제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1억 이하면 세율이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의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에서 30억까지는 세율 40%의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30억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40억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있고 일괄 공제하면 10억 빼고 나머지 30억이 되는 거고 30억에 대해서 한 15억인데 누지공제하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40억 정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세금을 10억 정도 낸다 이렇게 어바웃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한 어떻게 보면 내는 사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속세라는 게 조금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가진 자의 행복한 고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재산을 좀 물려받을 게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깔끔하게 세무사한테 의뢰해가지고 해서 최대한 절세하면서 상속세 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식한테 제 자식이 상속세를 좀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잘하는 아빠, 부자 아빠가 되고자 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식한테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왕창 안겨드리는 그러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자 아빠의 슬기로운 세법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